급하게 살 빼야 돼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이어트를 성공한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람의 의지나 식욕은 결국에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꼭꼭 눌러서만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슬기롭게 다른 방법으로 극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다이어트 때문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게 좀 꺼려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집에서 단기간에 감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 내원하는 다이어트 환자분들이 단기간에 살을 빼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뒤에 결혼식이 잡혀 있어요. 결혼식 하기 전에 사진 찍잖아요. 사진 찍어야 돼서 급하게 살 빼야 돼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이어트를 성공한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하다가 다이어트에 매번 실패하는 분들은 한의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으신데요. 다이어트 때문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게 좀 꺼려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집에서 단기간에 감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점은 당질의 섭취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 당질은 3대 영양소의 이 탄수화물의 한 종류인데요. 당질과 식이섬유를 합쳐서 탄수화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당질이란 개념 안에 이 당류라는 것이 있는데 먹었을 때 맛이 아주 달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거예요. 정말 나쁜 놈, 제일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좋은 건 너무나 잘 아시죠? 식이섬유라는 물질은 먹었을 때 포만감을 상승시키고 당질의 흡수를 지연시켜서 다이어트에 너무나 좋은 영양소이고요. 또 변비를 예방하기도 하고 대장에 있는 미생물의 먹이가 돼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위해서도 너무나 좋은 영양소입니다. 탄수화물 중에 이 좋은 식이섬유를 뺀 당질을 우리는 섭취를 제한해야 된다는 건데, 내가 급하게 살을 빼야 한다면 당질을 전체적으로 섭취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당질을 봐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이 식품의 영양성분표에는 당질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일단은 탄수화물의 양을 먼저 봅니다. 지금 보시면 신라면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 47g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성분표에 식이섬유가 몇 g인지 보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라면에는 식이섬유가 없습니다. 그럼 이 라면은 당질이 총 47g 있는 겁니다. 네. 그냥 여기 있는 탄수화물 전체가 다 당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당질을 드실 때 내가 정말 최대한 빠르게 살을 빼야겠다 싶으면은 하루 당질 섭취량을 100g 이하로 드시는 게 좋고요. 너무 힘들다 싶으면은 150g 정도까지는 드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급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상황에서는 이 컵라면 하나만 드셔도 이미 하루 당질 섭취량의 절반을 드신 겁니다. 보시면 큰 컵라면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들을 영양성분표를 보면서 당질을 계산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계산하기 싫다 그러면은 당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최소 절반 이하로 줄이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 점심시간에 동료들이랑 순두부찌개를 드시러 간다 치면은 1인분을 시키면은 순두부찌개 그리고 밥 한 공기 그리고 밑반찬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당질은 어디 제일 많을까요? 흰 쌀밥에 제일 많겠죠. 왜냐면 이 쌀밥은 탄수화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흰 쌀밥도 좀 갖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햇반 1인분인데요. 자, 보시면은 탄수화물이 67g 있습니다. 아까 라면보다 많죠. 그리고 식이섬유는 얼마인가 볼까요? 식이섬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흰 쌀밥은 우리 쌀을 다 벗겨낸 거잖아요. 쌀에 있는 껍질에 식이섬유가 많은데 그걸 다 벗겨냈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당질은 총 이 탄수화물 67g 중에 전체가 다 당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줄이셔야 되는데, 내가 순두부찌개 먹을 때 평소에 밥 한 공기를 다 드셨던 분들은 절반, 반만 드시고요. 원래 내가 절반 드셨던 분은 거기서 더 절반만 드시면 되세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줄여 나가시는 것만 해도 단기간 살을 많이 뺄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 당질의 섭취량, 총 섭취량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요. 탄산음료, 과일 주스, 디저트로 먹는 케이크나 쿠키 등이 있고요. 밥, 빵, 라면, 짜장면, 밀크 초콜릿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야채 중에 놓치기 쉬운 게 양파가 은근히 당질의 함유량이 많습니다. 양파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우리 요리 먹을 때 양파 넣어 마시잖아요. 식사량은 많지 않은데 살이 찐다. 그런 분들은 또 양파를 많이 드시고 계실 확률이 크니까 내가 양파도 좀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짜장면이 정말 안 좋은 게 면으로 돼 있죠. 이 면은 당질 덩어리고 또 짜장 소스에 또 달달하게 만들기 위해 설탕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파도 당질 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짜장면은 진짜 다이어트에 안 좋은 음식이세요. 그래서 짜장면은 웬만하면 그냥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당질은 적으면서 다이어트에 좋은 식이섬유는 많은 식품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나또입니다. 이 탄수화물 중에 절반 이상이 식이섬유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고플 때 또는 간식으로 출출할 때 나또 드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나또를 환자분께 말씀드리면 원래 좋아하셨던 분도 있는데 처음 드시는 분들은 되게 맛없거나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또 나또가 먹다 보면은 엄청 늘어나거든요. 먹다 보면 입에 막 묻고 그래요. 처음에는 되게 적응하기 힘든 음식인데 먹다 보면 또 그것만의 고소한 맛도 있고 영양소가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내 입에 맞는 분들은 나또를 매일매일 먹어주시면 다이어트에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질이 왜 다이어트에 안 좋냐면 당질을 먹으면 우리 몸에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지방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질의 섭취를 최소한 필요한 만큼만으로 줄여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단순히 체중의 감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체중은 적게 빠지더라도 지방 위주의 감량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방으로 빼신 분들이 몸 사이즈가 훨씬 많이 줍니다. 보시는 것이 지방 1kg의 크기입니다. 근육의 경우 1kg가 지방보다 훨씬 작으세요.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근육으로 10kg 빼신 분이랑 지방으로 10kg 빼신 분들이 겉으로 봤을 때 어느 분이 훨씬 더 날씬할까요? 당연히 지방으로 빼신 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지방 위주로 체중을 감량하시는 것이 겉으로 봤을 때도 훨씬 예쁘실 거예요. 지방이 쌓인다는 건 결국에 내 몸에 염증이나 독소가 많이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내장 지방에서는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성 물질이 분비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고요. 여러분이 뱃살이 점점 늘고 있다면 내 몸이 염증성 체질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지방이기 때문에 당질의 섭취 최소화가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먹느냐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또 그만큼 중요한 게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네, 어떻게 먹느냐 중에 이 시간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 저번에 우리 간헐적 단식에 대해 얘기했었죠. 네. 간헐적 단식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또 다이어트에 너무 도움이 되는데요. 핵심은 저녁을 가볍게 드시거나 금식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녁 식사를 줄이는 게 중요한 이유가 저녁에는 인슐린의 민감도가 낮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원들도 야근하게 되면 업무 능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밤에는 우리 몸이 쉬고 회복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음식물을 먹었을 때 훨씬 지방으로 잘 쌓이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저녁 식사를 최대한 줄이거나 아니면 금식하시거나 아무리 늦어도 수면 4시간 이전, 대부분 7시, 8시 정도 되겠죠? 그 이후에는 식사를 물 빼고는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은 단기간에 살을 빼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식사량을 조금 줄 수밖에 없는데요. 줄인다면 저녁 식사를 줄이는 게 무조건 훨씬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12:12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겁니다. 하루에 12시간은 식사를 하시고 12시간은 금식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드시는 분들은 아침 8시에 식사를 하셨으면 저녁 8시 이후에는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고요. 이게 익숙하고 조금 더 잘 하실 수 있는 분은 아침 8시 아침에 드셨으면 아침, 점심 드시고 저녁은 그냥 거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살이 잘 빠지고 우리 몸이 망가진 대사 기능이 회복되면서 체질이 점점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변하실 겁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만약에 내가 저녁을 금식한다면 아침과 점심을 가끔 간헐적 폭식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녁을 안 먹으니까 아침, 점심은 많이 먹어도 되겠지 하고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고요. 폭식은 하지 않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영양소가 풍부한 식사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식사 시간을 최소 20에서 30분은 갖는 겁니다. 비만인 사람들을 잘 보면요, 대부분이 식사를 엄청 빨리 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식사를 빨리 하게 되면은 음식물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기 때문에 훨씬 지방이 잘 쌓이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는 최소 20분에서 30분 여유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식후 디저트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당연히 단기간에 살 빼려는 분이 달콤한 디저트를 드실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또 사람의 의지나 식욕은 결국에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꼭꼭 눌러서만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슬기롭게 다른 방법으로 극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럴 때는 99% 카카오로 된 다크 초콜릿이나 견과류 이런 것을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디저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또 꿀팁이 있는데요. 식사 후에 바로 양치를 하는 겁니다. 마라탕이나 떡볶이 좋아하시죠? 매콤한 음식을 먹고 나면 사람이 단계 당연히 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양치를 통해서 입안을 치약 맛이 나는 상태로 좀 바꿔보세요. 그렇게 하면 디저트 생각이 좀 줄고요. 또 디저트 먹고 나서 또 양치를 해야 된다는 심리적 장벽이 생겨서 디저트를 안 먹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최고의 디저트는 치약입니다. 그리고 디저트를 못 참고 드셨으면 최소 15분은 산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식후의 가벼운 산책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너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절대로 굶는 다이어트 또는 음식 한 가지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는 절대 안 됩니다. 굶는 다이어트가 안 좋은 이유는요.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끼만 먹거나 파프리카나 방울토마토 같은 것만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굶거나 음식의 섭취를 극단적으로 제한을 하면은 초반에는 살이 잘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뇌는 금방 적응을 하게 돼요. 음식물의 투입이 줄어든 것을 인지를 하고 기초대사량을 그에 맞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금방 정체기가 찾아오면서 살이 더 이상 빠지질 않고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우리 몸에 들어오는 영양소는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탈모가 올 수 있고 음식물이 없으니까 변비가 생기고요. 또 근육 손실이 있고 각종 이상한 통증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굶거나 원푸드 다이어트는 해주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당질 위주로 섭취를 제한을 하고 나머지 단백질이나 지방 또는 각종 미네랄들은 충분히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건강하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요요 없이 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이어트 하신 분들께 또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는 게 수면입니다. 깊은 잠을 충분히 주무셔 주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수면을 취할 때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좋은 작용을 하는데요. 성장 호르몬은 천연 식욕 억제 제이기도 하면서 체지방을 분해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는 시간대인 10시에서 2시 사이에는 웬만하면 수면을 취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이 있는데 렙틴과 그렐린이라고 합니다. 이런 호르몬들은 우리 몸이 수면을 잘 취해야 기능을 잘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전날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면 바로 다음날 낮에 식욕이 오르면서 음식을 평소보다 많이 먹게 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호르몬인데요. 우리가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지면서 코티졸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게 됩니다. 이 코티졸 호르몬은 대표적인 기능이 우리 몸에 지방을 축적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자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단기간에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지방 위주로 감량을 하자였습니다. 그리고 지방 위주의 감량 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질의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었고 평소에 내가 먹던 당질량의 최소 절반 이하로 줄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질이 많은 음식들 대표적인 음식으로 밥, 빵, 짜장면 같은 면류, 그리고 설탕으로 된 음식들, 과자, 간식류, 그리고 야채 중에 양파 있었던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또 이제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 어떻게 먹느냐, 먹는 시간대를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저녁은 최대한 가볍게 또는 할 수 있으면 저녁은 건너뛰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방법을 적용하시면 몸에 무리 없이 건강하게 효과적으로 단기간에 살을 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단기간에 살을 빼야 되는 분들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 영상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